도 잠시 정치색을 내려놓으시고 보시면 좋겠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63년에서 64년 사이 경북 안동에 하면 도촌리 지통마을에서 태어난 이재명은 출생 날짜가 정확하지 않은 이유가 어린 시절 너무나 가난한 형편으로 어머니가 그의 정확한 출생 날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어머니가 기록하지 않았다 보니 심지어 생일도 잊어버렸고, 그런데 훗날 학교 등록을 위해 생년월일이 필요하자 그제서야 점쟁이를 찾아가 적당한 생년월일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2006년에 본인이 쓴 회고록을 보면 모친께서 나의 음력 생일을 1963년 10월 23일이라 했으나 본인은 어머니께 송구스럽지만 이를 믿을 수 없다고 밝혔으며 63년 음력 10월 즈음에 태어난 것만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재명의 아버지는 하사관으로 공군을 제대한 뒤 그 어려운 시절 대학을 입학할 정도로 나름 엘리트였고, 하지만 노름에 빠진 후로는 그나마 가지고 있던 조그만 땅까지 싹 다 날리면서 이후 시장통에서 청소부 일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은 어느 날 모친이 밭을 갈러 가니 모르는 사람이 그 밭을 갈고 있었다고 했으며, 또한 2006년 블로그에 작성했던 글에선 당시 유행처럼 돈이 생길 때마다 몰래 모여 화투를 치다 결국 도박습벽으로 집문서까지 잡혀 없는 재산도 거덜내고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족을 버리고 고향을 떠난 사람이라고 평했습니다. 다만 한참 후 2018년에 올린 공직자가 잃는 것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포스팅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평생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던 사람으로 평한 걸 봐선 아마 아버지에 대한 애증이 깊은 듯해 보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유들로 어린 시절 지독하게 가난했던 이재명은 산골짜기에 살며 매일 5km를 걸어서 3개 국민학교를 다녀야 했는데 말이 5km지 등교까지 2시간이나 걸리다 보니 진짜 못 갈 사정이 생기든지 본인이 사정을 만들든지 해서 결석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학교가 끝나면 매일 밭을 매러 가야 했기에 할당된 미화 작업도 까먹기 일수라 선생님에게 혼이 많이 났었고, 도화지나 크레파스를 손에 쥔 적도 없어 친구들이 사생대회를 하러 밖에 나가면 대신 화장실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당시 학교에서 여름이면 보리 한 대, 겨울이면 나락 한 대를 가져오라고 했지만 어머니의 고생을 뻔히 알던 어린 이재명은 대신 혼나는 것으로 때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1976년 3개 국민학교를 졸업하는 날 온 가족이 아버지가 계시는 성남으로 올라가 터를 잡으면서 성남은 제2의 고향이 되었고, 당시 성남은 공장 밀집 지역으로 도시 빈민이 몰려 살았는데 이재명의 가족도 한 달 4만원짜리 새빵살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너무나 가난했던지라 남들 다 중학교에 진학할 때 이재명은 중학교 대신 성남 상대원 공단의 공장에서 소년공으로서 삶을 살게 되는데, 당시 이재명은 당연히 공장일 대신 학교를 다니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이를 막자 이런 아버지를 증오하며 아버지와의 갈등이 무척 심했다고 합니다. 2021년 어버이날을 맞아 이재명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젊은 날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필사적으로 좌충우돌하는 날이라고 적었고, 또 돌아보면 내가 극복해야 할 대상은 가난이 아니라 아버지였는지도 모른다. 그 강렬한 원망이 나를 단련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마음에 어둠도 만들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가난보다 아버지를 더 증오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소년공으로 일하던 이재명의 첫 직장은 황동을 다루는 목걸이 공장이었고, 두 번째 직장은 붕산으로 댐을 하는 공장이었는데 당시 사장의 야반도주로 월급을 떼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공장에서는 고무 조각이 손가락에 박혔는데 이때 파편이 아직도 박혀있다고 했으며, 네 번째 직장 땐 날카로운 함석에 찔려 흉터가 생겼고, 심지어 이때 작업반장의 손찌검으로 인해 난청과 부분적 청각 장애까지 얻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대선주자, 아니 거의 모든 현역 정치인 중에 홍준표와 더불어 어린 시절 가장 고난을 심하게 겪은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 공장을 전전하다가 이번에는 야구 선수들이 사용하는 글러브 공장에서 프레스에 손목이 눌려 관절이 으스러지는 골절을 입고 말았고, 하지만 어린 마음에 이런 걸로 아파하면 뭐라 할까봐 병원도 찾지 않고 아픈 팔로 그냥 계속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의 사고로 이재명의 팔은 비틀어져 결국 장애 6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가 왼팔을 들어 이리저리 흔드는 장면을 보면 하박이 잘 돌아가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차렷 포즈를 싫어하고 굽은 왼손으로만 마이크를 잡는데, 이유는 차렷 자세로 전신 사진을 찍으면 왼쪽 팔이 굽은 것이 보이기 때문에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공부를 시작한 계기도 참 서글픈 게 당시 작업반장이 고졸인 것을 알고 나도 고졸이 되면 작업반장이 될 수 있나 보다 싶은 생각에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라카실을 지원했는데 라카질은 먼지 하나 없는 밀폐 구역을 만들어 작업을 했기 때문으로, 즉 이 작업을 하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혼자 작업을 할 수 있기에 당시 이재명은 할당량을 서둘러 끝낸 뒤 숨어서 몰래 책을 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벤젠과 아세톤 냄새를 너무 맡아 결국 후각을 상실해 코가 삐뚤어지고 말았으며, 참고로 이 코는 훗날 변호사가 되고 경제 사정이 넉넉해지자 치료를 받았지만 이미 후각세포가 55% 이상 괴사해 후각은 되돌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어린 이재명은 통증이 심한 만큼 미래에 대한 불안도 깊어졌고, 더불어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동네 친구들을 볼 때마다 부모님에 대한 반항심도 나날이 커져가게 됩니다. 이재명의 일기책 소년공 다이어리에
1980년 5월 3일 일기를 보면 난 교복 하나 입어보지 못하고 앞으로도 못할 것이다 생각하면 내 신세도 한심하다며 이때 서러운 심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울증과 장애로 너무 힘든 나머지 17살의 이재명은 해서는 안 될 시도를 하게 되는데 첫 시도 때는 연탄불이 저절로 꺼져 실패했고 두 번째 때는 둘째 형인 이재영이 구해줬으며 계속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마지막 세 번째 시도 때는 다량의 수면제를 구하러 갔다가 눈치를 챈 의사가 소화제를 대신 줘 실패하게 됩니다. 한편 이 무렵 어머니는 낮에는 일을 하시다 밤에는 막걸리 장사를 하셨는데 하루는 손님 중 한 명이 이재명에게 술안주를 좀 나눠주면서 귀가 참 잘생겼네, 복귀다 복귀, 뭘 해도 잘 될 놈이라고 칭찬을 해주었고 때마침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그나마 이때부터 우울했던 것이 점점 상쇄되고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1981년부터 학력고사 성적만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제도가 생겨 정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도 시험만 잘 보면 장학금을 받고 대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고 이에 이재명은 1981년 7월 공장까지만 하고 그만둔 뒤 이후부터는 공부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그 결과 1982년 학력고사에서 285점을 받은 이재명은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고 참고로 82년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커트라인이 293점이었으므로 서울대 법대에 갈 점수는 못 미치나 나머지 서울대학교의 여러 과들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성적으로 만약 장학금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법대 제외 충분히 서울대에도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이재명의 집안 사정으로는 대학 진학은 언감생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이 가능했던 건 등록금 면제는 물론 중앙대학교에서 주는 생활비 지원 덕분으로 당시 공장 월급이 8만원 정도였는데 등록금 면제는 물론 매월 20만원가량의 용돈을 지원받는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종로이가에서 입학식에 입을 교복을 맞춘 일로 하지만 당시 벌써 몇 년 전부터 대학교 제복은 사라진 상태로 그런데 가족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대학생은 제복을 의뢰 입는 줄 알았던 겁니다. 아무튼 제복은 입학식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으로 하지만 단 한 번도 교복을 입어본 적이 없던 이재명은 중고등학교를 못 다녀봐서 그런지 오히려 좋았다며 그래서 어머니가 제복을 사주실 때도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입학식 날 제복을 입은 사람은 이재명 본인 한 명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이후에는 선배들에게 사법시험에 관해 들으며 장애인이라 취업이 힘든 자신에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 사법시험에 도전하게 되었고 그러다 마침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당시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시면서 기뻐할 새도 없이 며칠 후 부친상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튼 1987년 사법연수원 18기에 입소한 그는 연수원생 시절 노무현 변호사의 강연에 감명을 받아 굳이 판검사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구나란 생각 그리고 인권 변호사로 살고 싶다는 생각에 당시 주변 사람들한테 자신은 바로 변호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법시험에 붙으면 검사나 판사를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보니 의아해하는 모친에게는 성적이 안 좋아서 변호사를 하는 것이라 둘러대야 했고 실제 이재명의 연수원 성적은 297명 중 62건으로 판사는 지방권 임용이 가능, 검사는 상위권 임용도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아무튼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나서는 26살의 젊은 나이로 경기도 이천의 노동법률상담소를 차렸고 그리고 개업 직후 현재의 부인인 김혜경과 결혼하였는데 아내와의 러브스토리가 다소 독특합니다. 먼저 이재명은 1989년 9월에 만나는 사람 중 한 명과 무조건 결혼하겠다는 원칙을 세웠고 그래서 5명의 여자와 차례차례 소개팅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현 부인인 김혜경의 순서는 세 번째였는데 이재명은 김혜경을 보고 이 사람이다 싶어서 결혼을 결심했고 하지만 그런 마음을 먹었음에도 나머지 2명과의 약속을 파토낼 수는 없었던지라 네 번째 여자와 5번째 여자와도 소개팅을 했는데 5번째 여자를 보고 내가 왜 마음을 미리 정했을까 하며 내심 아쉬워했다고 했습니다. 또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내가 어려울 때의 삶의 기록을 당신에게 준다는 의미에서 자신이 소년공 시절 썼던 일기장을 같이 주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때가 처음 만나고 약 3일 후였기 때문에 아내의 가족들은 이재명을 사기꾼으로 의심했다고 합니다. 이에 이재명 본인이 추측건데 아마 사람을 써서 자신의 변호사 사무소에 이재명 본인이 앉아있는지 알아봤을 것 같다고 했으며 아무튼 결혼 후 두 아들을 놓고 1997년 외환위기 때 선물과 옵션을 통해 투자하였다가 전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물경제와 금융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고 합니다.